네, 이제는 간밤 미국 증시에서 있었던 이슈들 총 정리를 해보고 또 꼼꼼한 분석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MTN 이학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가 어제의 랠리를 이어줬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래도 장중 낙폭은 상당 부분 만회를 했다라는 점에 위안을 삼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장 자체로 보면 이렇게 호재와 악재가 지금 혼재돼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긴장 상태가 이제 어저께 새벽만 하더라도 러시아에서 일부 군대를 좀 국경 근처에서 철수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상당히 좀 반가운 소식이었는데요. 나토 측에서는 야, 그건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 후방 쪽인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제 빌드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전투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시장에 약간 또 마이너스 요인도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연준 의사록의 발표 내용은 새로운 건 사실 없었습니다. 다만 연준 의사록 자체가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가능성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체 대표 축소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주가 좀 쉬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S&P500은 혼조권에 결국은 강보합 0.3% 정도 올랐지만 나스닥과 다우지수는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오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주식들이 안 좋았습니다. 페이스북이라든가 몇 가지 다른 이슈가 있는데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이 어떤 11개 섹터 중에서 그거 하나만 빼놓고는 오늘 전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가 좀 또 다시 올라가는 모습 한 1.4% 정도 올라갔고요. 오늘은 또 모처럼 천연가스가 직접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까? 천연가스가 한 9% 정도 올라가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섹터가 좀 올라가는 오늘 정도의 모습을 보인 것이 오늘 전반적인 상품 시세의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너지 섹터도 참 지금 건드리기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하루가 다르게 유가가 올랐다가 또 크게 빠졌다가 이러고 있는데 지금 접근하기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워낙 에너지 섹터는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만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일부 그냥 아주 강세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이런 사태랑 상관없이 어찌됐건 유가의 상승세가 이어질 거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80, $90 넘어서 있지만 일부에서는 내년까지 $150 그리고 이번에 $100는 기본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없기보다는 일정 수준 ETF 등을 통해서 일정 수준만 갖고 하시는 거는 좀 좋은 전략이다. 여전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시장의 약간 상승의 힘에 좀 보탰던 이슈가 바로 미국의 소매 판매 결과였습니다. 물가가 높다고는 하지만 지금 미국인들이 뭔가를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맞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이제 물가 자체가 올라간 것이 있겠는데요. 그거보다는 또 하나 이제 좀 재미나게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이 미국 사람들은 이제 검소하게 사는 사람들은 워낙 많았지만 팬데믹 이후에 다량 구매가 일상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미국의 우리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2020년에 처음 팬데믹이 들어갔을 때 먹을거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고기도 부족했고, 그 당시에 모든 것이 락다운되니까요. 휴지도 없었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오미크론 사태가 되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문제가 있다. 공급망 이슈도 그러니까 지금도 물건을 더 많이 샀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좀 받지 않았냐라고 싶고요. 여하튼 증가율로만 보면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 비점포 매출, 쉽게 해서 온라인이죠. 14.5%가 늘어났고요. 종합 점포, 그러니까 백화점 같은 경우일 텐데요. 월마트 이런 곳입니다. 3.6%가 많이 팔렸고요. 전자제품이 1.9% 그리고 먹을거리, 그러니까 리코나 이런 것 쪽이죠. 리코스토어나 이런 쪽이 될 텐데요. 1.1% 그리고 의류 판매점도 0.7%가 더 많이 매출이 늘어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움직이는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로블록스가 오늘 실망 매도 물량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이 DAU라고 불리는 일일 활성 이용자 수가 실망스러웠다는 거는 알겠는데 이렇게나 떨어질 정도였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주시장은 아주 냉정한 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매출이나 기대 이상의 이익이 나면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그것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초저금리가 금리가 계속 안정될 때는 문제가 없으나 금리가 올라갈 때는 당연히 성장주도 지금 타격을 받는데 오늘 타격을 받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하셨던 로블록스가 기대 이하의 매출 나타나면서 26.5%는 오늘 주가를 급락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 반면에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35.6%를 발표했습니다.
업스타트는 이제 그 대출 플랫폼을 하는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문제는 이제 쇼피파이입니다. 쇼피파이는 작년 한때 $1,800 육박했던 것이고요. 캐나다인 시가총 1위를 갖고 있던 이커머스의 대표적인 플랫폼 회사가 되겠는데요. 매출 오늘 다 괜찮게 나왔어요. 기대 이상 나왔고요. 매출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여전히 2022년 전반적으로 보면 57%가 매출이 늘어났는데 성장세가 앞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경고를 한 거거든요. 회사 측에서 매출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는 했지만 이제 월가 예상치는 한 35% 정도. 올해 내년 35%로 작년보다 40% 정도 매출의 증가세가 준화된다는 거. 오늘 회사에서 그걸 수치보다는 상당히 준화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날린 거거든요. 그에 의해서 주가 오늘 16%나 떨어졌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성장주의 어떤 시대에서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너무 성장에 대한 것들 쉽게 해서 PSR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매출 대비 주가를 네. PSR이라고 하는데 이익이 좀 적은 회사는 그렇게 평가하는데 그런 것들이 유지되기 위해서 매출 증가세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매출 증가세가 둔화된다는 그런 멘트 때문에 주가는 오늘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상장 이후에 오늘 하루 하락폭은 최대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한편 오늘 또 하나 이제 이슈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대부분에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쓰시는 분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특정 앱을 사용하면 항상 메시지가 하나 뜹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정보를 이 앱 제공자한테 주겠느냐 말겠느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대부분이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이 아마 거기서 노를 선택하죠. 아니오를 네. 선택하죠. 왜냐하면 난 개인 정보를 주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페이스북의 주가가 엄청 떨어진 거 아닙니까? 페이스북의 주가가 큰 틀에서 보면 한 2,800억 달러가 시가총액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1년 동안요. 물론 거기에 뭐 트위터도 있고 뭐 스냅도 있고 핀터레스트 그 모든 것이 해당되는데 여태까지 그것이 애플에서 쓴 거죠. iOS에서 하는 건데요. 약간 방향성은 다르고 방법은 다르지만 오늘 구글도 그런 걸 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구글이 당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애플은 물론 충분히 예고를 했겠지만 이제 한다고 하면 3개월 후에 3-4개월 후에 새로운 iOS 15 버전을 발표하면서 그렇게 처리를 한 건데요. 지금 앞으로 2년 동안에 걸쳐서 작업을 꾸준히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런 업체들과 상당히 어떤 그 교감을 하면서 계속 일을 같이 하겠다고 했지만 그 자체는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오늘 관련된 지금 여기 보시는 화면들이 페이스북, 스냅, 트위터, 핀터레스트를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의 그림이 되겠는데요. 어제는 상당히 반등했다. 오늘 대부분이 상당히 지금 갭 하락한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페이스북이 2% 떨어졌습니다. 스냅이 3.4% 하락했고요. 트위터도 2.0% 하락했고요. 핀터레스트도 0.6% 오늘 하락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소셜미디어 관련주들 왜 이렇게 동반 하락을 하나 그랬더니 구글에서 또 이런 이슈가 있었다는 부분 체크를 해봅니다. 그다음에 혹시 엔비디아 실적 결과 정리가 지금 됐을까요? 네, 엔비디아가 뭐 잠시 전에 저희 그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전체적 매출은 76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 기존의 전망치는 74억 2천만 달러인데요. 그보다 하여튼 좋게 나왔고요. 주당 이익은 1.32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22달러 전망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데이터 센터도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요. 게이밍도 좋게 나왔습니다. 단 하나 예상보다 안 좋았던 분야가 자동차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분야인데요. 그쪽에서는 1억 5천만 달러까지 예상됐는데 1억 2천만 달러 나왔습니다. 한편 이제 가이던스가 항상 최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성향이 젠슨은 항상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성향인데 다른 월가의 CEO들은 약간 다른데요.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발표하면서 72억 달러가 전망이었는데 81억 달러 전망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나왔지만 오늘 주가는 시간에서는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결과 조금 전에 나온 결과인데요.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실적에 따라서 움직였던 종목 가운데 하나가 에어비앤비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호실적 그리고 올해 성장 기대감을 많이 받아가고 있는데 네. 위원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3.6%의 오늘 주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어제도 얼추 정리가 저희가 그 업데이트를 이 시간을 통해서 해드렸는데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당이익이 3달러 정도, 3센트죠. 얼마 아닙니다. 이게 계속 적자였기 때문에요. 8센트로 이익이 2배 이상이 늘어났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 회사에 대한 평가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 회사의 CEO는 항상 뭐 자신감 얘기하고 시장의 트렌드에서 정확히 얘기했는데 사실 이 표현을 처음 쓴 건 아니고 사실 저는 이제 계속 봐왔기 때문에 아는데 이런 표현을 거의 1년째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 이분의 얘기가 약간 과격한 표현이죠. 영어로 보면 트래블 레볼루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행 시대, 여행의 혁명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에 계시고 보통 일상적으로 휴가를 짧게 가는 분들한테는 약간 이제 인지조화가 잘 어려운 건 제가 비현실적이죠. 이럴 수 있겠는데요. 가장 큰 거는 이제 리모트 워크가 일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하면 원격 근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격 근무가 미국 사람들의 이제 일상적인 일이 됐다는 겁니다. 웬만한 기업들이 다 그렇게 허용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가 뭐로 나타나냐면 여행 기간이 평균 15%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팬데믹 이전 대비. 쉽게 해서 열흘 여행 갔으면 앞으로는 11.5일을 간다. 그런 표현을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7일 이상, 여러분들 중에 일주일 이상 여행 가시면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욕심내서 뭐 해외여행 가지 않으면 쉽지 않은데요. 7일 이상 숙박이 전체 절반 이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진짜 부러운 일이죠. 우리나라는 진짜 극히 안 되기 때문에 제주도 한 달 살기 이런 거 많이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28일 이상 숙박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가 되겠고요. 전체,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예약의 전체 22%가 28일 이상을 한다는 겁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부럽네요. 그렇죠. 팬데믹 이전은 16%인데 이렇게 28일 이상을 하는 것은 놀기도 하지만 거기서 눌러 앉아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CEO가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 자체가요. 네. 지금 현재는 마이애미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표현을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분 표현은 미국인들의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수백만 명이 어디서나 살 수 있는 시대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되겠고요. 아마 오늘 이 자체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 이익이 늘어난 그런 건 아직 아니거든요. 투자 의견은 변화는 없지만 17곳이 오늘 투자 의견을 리뷰를 새로 했는데요. 17곳이 모두 투자 목표 주가를 오늘 올려놨고요. 최고는 235에서 최저는 170달러까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보수적인 걸까요? 진짜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여행을 간다니요. 어쨌든 세계적인 여행의 트렌드가 에어비앤비에는 조금 유리한 방향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미국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MTN 이항용 전문위원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